안녕하세요. 대한민국 1호 초이스 헬퍼이자 부동산 가치평가사 시크릿 브라더입니다. 오늘은 연봉 2억 맞벌이 부부의 강남살이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참 많은 분들이 강남 입성 혹은 상급지 입성을 꿈꾸고 계신데요. 그곳에 가기만 하면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갈 수 있는 그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는 돈만 있다면 무조건 매수를 해서 상급지 입성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 연봉 2억을 버는 제 친구의 스토리를 통해서 그곳의 삶이 결코 행복만으로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꼭 강남 입성이나 상급지 입성이 행복을 위한 절대적인 공식은 아닐 수 있음을 오늘 영상을 통해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은 제 친구 두 명의 스토리를 들려드릴 예정인데요. 먼저 첫 번째는 영끌로 강남 3구에 입성한 고등학교 동창의 이야기입니다. 친구는 작년에 영끌로 강남에 입성을 했습니다. 지역은 제 친구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주담대, 신용대출, 그 다음에 퇴직금도 정산을 받고 지인 찬스까지 써서 말 그대로 영끌을 한 거죠. 그래서 강남에 입성한 케이스입니다. 결과는 엄청 좋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알만한 아파트를 샀고, 23년 초 가장 가격이 착했을 때 샀기 때문에 현재까지 시세 상승분만 5억이 넘습니다. 2년이 채 안 됐는데 말이죠. 이 스토리만 들으면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영끌의 성공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라도 강남에 입성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이 친구에게 들은 강남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상상과는 사뭇 다르더라고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친구는 원리금과 관리비로 매월 600만 원이 넘게 나간다고 합니다. 부부 맞벌이로 세전 2억 정도를 번다라고 했으니까 세후로 계산하면 대략 월 1200에서 1300 정도, 이거보다 조금 더 안 될 수도 있고요. 이 정도 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중에 절반 정도를 주택에 쓰는 거죠. 근데 이게 뭐 대수인가요? 이미 가격이 5억 넘게 올랐으니 이 정도는 충분히 투자 목적으로 가능한 금액이죠. 그리고 원금 상황은 저축의 개념에 가까우니까 600을 전부 지출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친구도 저도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서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2년 정도 됐지만 친구는 여전히 강남 생활이 너무 만족스럽고 이사 오길 정말 잘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의 수준이 바뀌니까 쓸데없는 감정 소모도 없고, 교육, 교통, 편의시설 뭐 어떤 것 하나 빠지는 것 없이 모든 게 완벽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문제는 교육비와 생활비에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인프라를 누리는데 생각보다 큰 돈이 들더라고 친구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사실 이 친구는 자녀 교육에 그렇게 열성적인 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의 와이프가 관심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예전에 살았던 동네도 서울에서 상급지에 속하는 동네였는데, 그때는 부부가 자녀 교육으로 다툰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강남에 오고 나서 자녀 교육으로 다투는 횟수가 많아졌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안 시킨다 안 시킨다 해도 단위 자체가 다르더라는 거죠. 아직 초등학교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영유를 보내지도 않는데 월 150만 원 이상이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 정도면 많이 시키는 거 아니야? 라고 물었더니 절대 아니라고 손사래를 막 치더라고요. 와이프와 겨우 협의한 게 이 정도라고요. 주변에는 국제학교나 아니면 방학 때 유학을 보내거나 영유를 보내는 집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친구 와이프가 그런 엄마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시키고 있는 교육은 정말 세 발의 피라는 거죠. 그런데 이 친구는 애가 두 명입니다. 좀 있으면 둘째도 이 정도가 들어가게 되고, 첫째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금액은 더 커지겠죠. 교육비만 아끼고 아껴서 300만 원 정도가 나가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게 보통이 아니라 최소로 쓰는 게 이 정도라는 거죠. 여기에 생활비도 예전 동네보다 더 드는 느낌이 들더라는 겁니다. 비슷할 것 같으면서도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나가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물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똑같은 파리바게뜨도 강남과 강북 가격이 혹시 다른 거 알고 계시나요? 돈을 과거와 똑같이 쓰더라도 돈이 더 나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과거와 생활비를 똑같이 쓸 수가 없다라는 게 이 친구의 얘기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쓰는 단위가 다르니까요.
외식도 많이 하고 옷도 유니클로 입는 게 눈치 보이고 좋은 걸로 바꾸고 싶은 것도 훨씬 많아지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비교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친구는 월 200에서 300만 원 나가던 생활비가 350에서 450 정도가 나간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나름 아끼고 아끼면서 사는 것 같은데도 이 정도가 나가니까 허리가 휠 것 같다라고 하소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주거비 600만 원에 교육비 300만 원, 생활비가 한 400만 원 정도 되니까 이것만 1,300만 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이미 월 소득을 초과하는 건데 보험료, 통신비, 의료비, 세금 이런 것들은 다 빼고 계산한 거죠. 친구는 생활은 너무 만족하지만 이 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가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정말 황새를 쫓다가 가랑이가 찢어지는 뱁새가 자신이 아닌지 생각하게 됐다면서 말이죠. 자산이 증가한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당장 내가 쓸 수 있는 돈은 아니다 보니까 사이버머니처럼 느껴진다는 친구의 말을 들으면서 안타깝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아마 다른 사람들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배부른 고민이니까요. 두 번째 이야기는 얼마 전 강남으로 일자리를 옮긴 제 초등학교 친구 이야기입니다. 이 친구는 대치동에 있는 누구나 알 만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을 합니다. 이 친구가 무슨 일을 하냐고요? 바로 정육점 일을 합니다. 이 친구는 원래 은행을 다니던 친구였어요. 그런데 본인의 길이 아닌 것 같다면서 7년 전에 일을 때려치우고 정육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밑바닥부터 그냥 시작한 거죠. 마장동부터 시작해서 답심리, 수서까지 계속해서 일자리를 옮기면서 정육 일을 배웠습니다. 언젠가 본인의 정육 사업을 하는 날을 꿈꾸면서 말이죠. 이 친구와 얼마 전에 송년회에서 만났는데 대치동에 있는 정육점으로 일자리를 옮겼다고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일하는데 사장님은 어때? 이렇게 물어봤더니 부부가 다 평범해. 그냥 소탈하고 근데 음마 살더라.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속으로 대치동은 정육점 사장님도 음마를 사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매년 송년회마다 우리는 이 친구 덕분에 싼 가격에 고기 파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이 친구가 고기 말고 다른 걸 먹자고 그러더라고요. 이유는 기존에 있던 정육점들에 비해서 가격이 2배가 더 비싸다라는 겁니다. 자기는 이 돈 주고 여기서 사 먹는 건 아닌 것 같다며 차라리 고깃집 가서 먹자고 하더라고요. 똑같은 삼겹살이 2배가 넘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확실히 강남 물가가 비싸긴 비싸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고등학교 친구의 사연에도 공감이 가면서 말이죠. 이 친구는 또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여기는 화폐 단위가 다른 것 같아. 5만 원짜리를 만 원처럼 써. 그리고 애들 옷이 다 몽클레어야. 그냥 여기는 좀 다른 세상 같아 라고 이 친구가 말을 해주더라고요. 이 친구 또한 강남 입성이 목표인 친구였고 그 목표를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사는 친구였는데 일자리를 옮긴 몇 개월 만에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단순히 여기에 들어오기만 하면 행복할까? 내가 과연 여기를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현실적인 생각들이 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친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제 고민과도 맞닿아 있고 이것이 정답이 없는 문제인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참 어렵기는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분들과 고민을 나누고 각자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본인의 생각도 정리가 될 수가 있으니까 댓글로 본인의 사연이나 고민 이런 것들을 남겨주시고 서로 소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이상과 현실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메타인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SNS가 발달하고 사람들의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예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강남 입성을 꿈꾸는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 중에 이게 인생의 최종 목표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봤고요. 그런데 저는 이분들이 이런 강남살이의 현실을 제대로 고민해보고 계산해 본 걸까라는 고민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고민은 저 또한 하고 있는 고민이고요. 저는 굉장히 경험주의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내가 경험하는 건 다르다고 생각하는 편이죠. 저는 현재 55평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이전 집이 24평이었는데 4명이서 살려고 하니까 너무 좁더라고요. 그래서 큰 평수로 옮겼습니다. 원래는 30평대 후반이나 40평대를 생각했었는데 50평대 가격이 저렴하게 나와서 그냥 바로 계약을 했죠. 집에 놀러 온 지인들은 와 진짜 집 넓다, 축구해도 되겠다, 큰 집 사니까 좋지, 이런 반응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다음에 이사 갈 때는 30평대 후반에서 40평대 초반으로 이사를 할 생각이거든요. 아이들이 더 크고 짐도 많아질 텐데 왜 평수를 줄이냐고요? 제가 살아보니까 저희 가족의 라이프 스타일하고는 이 평수가 잘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살아보니까 50평대는 버리는 공간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청소하기가 진짜 힘듭니다. 진짜 청소기 돌리고 걸레질 하는 데만 1시간이 넘게 걸려요. 구축이다 보니까 시스템 에어컨이 없는데 스탠드 에어컨을 거실에서 틀면 거실의 딱 절반 정도만 시원해지고 그 이후에는 안 시원해집니다. 여름에는 전기세가 많이 나오고 겨울에는 난방비가 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예전에 살던 집 관리비의 정확히 2.5배 정도가 나옵니다. 짐이 많고 정리가 잘 안 되는 집이야 50평대가 괜찮을 수도 있는데 저희 가족한테는 30평대 후반이면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살기 전에는 그냥 크면 좋겠지라고 생각했던 게 실제로 살아보니 완전 생각이 바뀐 겁니다. 주거와 관련해서 제 로망은 아직 두 개가 더 남아 있는데요. 하나는 신축 아파트에 살아보는 거, 하나는 최상급지의 입성입니다. 아니 위에서 실컷 강남 욕해놓고 무슨 상급지 입성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또한 저의 경험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의 스토리는 친구의 이야기고 저는 또 다르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실제로 강남에 만족하면서 강남 라이프를 즐기시는 분들도 정말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직접 살아보고 판단을 내리려고 합니다. 원래 인간은 똑같은 걸 보고도 다르게 해석하는 동물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그냥 참고만 하면 되는 거죠. 본인이 직접 맛을 보고 본인과 맞는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동경하거나 갈망할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곳과 좋은 음식도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큰 법이니까요. TMI이긴 하지만 저는 신축과 최상급지 입성을 몇 년 뒤로 미뤘습니다. 이유는 저의 행복이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의 행복 때문입니다. 제가 작년에 저의 행복과 우리 가족의 행복에 대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지금 상급지로 가려는 이유가 뭘까? 나의 행복? 아니면 시크릿 브라더라는 나의 명함 때문에? 혹은 아이들의 교육, 인맥 때문에 이게 정말 우리 가족 전체가 원하는 행복이 맞을까? 와이프는 그곳에 가면 장모님이나 처형과 다 멀어져야 되는데 그래도 가는 걸 행복하게 생각할까? 가서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살면 그게 행복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정서적 고향을 만들어주는 게 맞을까? 정말 별의별 생각을 다 한 거죠. 그러다가 제가 블로그를 구독하고 있는 부아씨 님이 올린 아이들 사진이 문득 저한테 들어오더라고요. 캐나다에서 살면서 느꼈던 것들, 아이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간단히 설명하는 사진과 글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글을 읽으면서 과거 제가 뉴질랜드에서 있었던 기억들, 와이프가 했던 얘기들, 아이들에게 어떤 유년 시절을 선물하고 싶은지가 겹치면서 저한테 새로운 목표가 생긴 거죠. 그 목표는 바로 캐나다 2년 살기입니다. 사실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아니면 1년 반이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캐나다에 가서 1년 이상 살아보면서 그곳에서 저도 새로운 경험을 하고 와이프는 영어에 대한 로망이 좀 있어요. 영어를 잘하고 싶다라는 로망. 그래서 와이프의 꿈도 실현시켜주고 아이들한테는 무조건 해외 나가서 살고 오는 게 경험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뭐 언어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도움이 되기 때문에 캐나다 2년 살기라는 목표가 생긴 거죠. 와이프는 상급지에 대한 로망은 없지만 예전부터 영어를 잘하고 싶은 로망, 해외에 나가서 살아보고 싶은 로망이 있었고 저희 부부는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시키기보다는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주고 어렸을 때부터 언어적으로 좀 깨어있으면 좋겠다라는 공통된 의견도 있었고요. 저한테는 좀 리프레시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했습니다. 계속 열심히 살기는 했지만 19년부터 계속된 강도 높은 삶에 저도 모르게 조금씩 지쳐가고 있었거든요. 부동산에서 아예 손을 놓을 수는 없겠지만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막연한 생각을 하고 해외 살기에 대한 로망을 꿈꾸지만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돈이 충분하더라도 소득이 끊기면 가서 버틸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그동안 열심히 살아온 덕분에 좀 여유가 생겼습니다. 보통 캐나다 1년 살기 하면 1억 5천 정도의 비용을 생각하고 가는데 요즘 환율이 조금 올라서 더 들 수도 있겠지만 1억 5천이라는 여유금이 있고 이미 육아휴직을 썼기 때문에 또 쓰는 거에 대한 부담감도 없죠. 와이프는 어차피 회사를 그만두려고 했었고요. 그러니 우리 가족한테는 이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열심히 살아온 우리 가족을 스스로 막 칭찬을 많이 해줬죠. 이 모든 것이 맞물려서 상급지 이사라는 목표에서 캐나다 2년 살기라는 목표로 방향을 급선회해버렸습니다. 저는 강남에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강남 라이프를 정확히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은 모두 간접 경험이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은 것도 아니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제가 직접 경험하고 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려도 그건 저의 관점일 뿐 여러분들은 또 다르게 느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메타인지라는 겁니다.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우리 가족은 어떨 때 행복감을 느끼는가? 나는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본인의 것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의 것만 보고 듣다 보면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10억을 벌면 30억을 벌고 싶고 상급지에 가면 건물 가진 놈을 부러워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강남에 입성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여러분들께 스스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가족의 행복은 뭘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에 입성하고 싶으시다면 그것이 본인을 위한 행복인지 가족 전체를 위한 행복인지를 가장 먼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남들한테 자랑을 하고 싶어서인지 인정을 받고 싶어서인지 아니면 정말 그곳이 나와 가족의 행복을 업그레이드 해줄 수 있는 곳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행복과 가족의 행복은 다를 수 있으니 결정을 내리기 전에 진지한 대화를 많이 해보셔야 한다는 거죠. 아이가 어리다면 부모의 결정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아이의 의견보다는 내 아이의 성향과 기질 등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말 공부를 시켜야 하는 아이인지 용의 꼬리보다 뱀의 머리가 더 잘 어울리는 아이는 아닌지 등등 단순히 환경에만 포커싱하는 게 아니라 자녀의 기질, 성격, 성향 등을 잘 파악해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정말 우리 가족이 감당 가능한 게 맞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생각보다 가계부나 대차대조표 등을 쓰는 집이 많지 않습니다. 단순히 내가 얼마를 벌고 있으니 이 정도 집은 살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보통의 경우 본인의 능력보다 과분한 집을 살고 있는 경우가 많죠. 티내지 않으려고 노력할 뿐 물속에서는 아주 빠르게 발길질을 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그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서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정말 내가 상위가 맞는지, 지금보다 교육비나 생활비가 2배 이상 더 나가더라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를 정말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다른 대안은 없을까? 꼭 강남이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수많은 선택지 중 하나일 뿐이다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한다는 거죠. 대치동에 가면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갈 확률이 높아지는 건 사실이지만 그게 꼭 인생의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키우면 아이의 인맥이나 시야가 넓어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오히려 비교지옥으로 인한 상실감에 빠질 수도 있죠. 자산 가치의 상승보다 나의 불행이 더 커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당신께서 생각하는 행복이 생각보다 짧을 수도 있고요. 혹은 그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질적 보상으로 인한 행복은 보통의 경우 강도는 세지만 기간이 짧거든요. 내가 원하는 도파민이 지속 가능한 것인지 일시적인 것인지도 깊게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능력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강남에 입성하는 게 오히려 불행을 유발할 수도 있으니까요. 더 좋은 대안들이 있을 수 있으니 정답을 하나로 고정시키기보다는 다양한 선택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강남 입성을 꿈꾸시는 분들께 좋은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시크릿 브라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크릿 브라더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